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집단소송 많이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필의 이지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반란이 기습으로 회생 신청을 했다는 기사가 지금 여기저기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한때 명품 플랫폼 시장에서 가장 업계 선두를 차지했던 반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나,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반란은 2015년 설립한 이래 명품 커머스 시장에서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21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명품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겪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엔더믹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명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줄어들고 사람들이 활동적인 것에 돈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반란의 사실 매출 구조를 아시면 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반란이 얻어가는 시스템인데, 그 중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대대적으로 집행했던 마케팅 비용이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최근에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반란은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회생은 결국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고 당장 압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면서 부채도 동결하고, 대신 새로운 유동자금이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대 기간을 정해서 이제 채권자들, 채무자들 다 모아서 협의해서 어떤 채무 액수를 60에서 70% 이렇게 감액을 한 다음에 결국은 그걸 갚아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절차거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압류나 가압류 소송에 대한 어떤 집행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부분이 있지만, 정산을 기다리는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 되겠죠. 기업 회생과 함께 M&A 등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이 위기를 타개하겠다, 그런 기사들이 보이지만 2023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반란의 매출은 392억 원, 영업손실은 99억 원이고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77억 원으로 사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고, 또 인수자가 생긴다고 하면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지금 명품에 대한 수요가 급감한 상황에서 과연 그런 수요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자들은 왜 이렇게 반발이 심할까요? 반란의 대응 방식이 사실 문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거짓말이 있었죠. 3월 24일 날 미정산 사태 후 28일 날 정산일을 공지한다고 했지만 그 날짜를 지키지 못했고요. 루머가 돌았어요. 기업 회생이 할 거다. 근데 그런 루머가 없다고 계속 반박을 하다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회생 신청을 한 거죠. 그 판매자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없게 만든 거고요. 이미 두 차례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신뢰가 훼손된 판매자들은 더 이상 기업 측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형사고발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반란 측에서 말하는 M&A 성공 여부나,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정산 피해자를 입은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우선은 회생 절차에 참여하셔서 채권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공고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채권자 집회가 있다라던가 언제까지 채권 신고를 하라던가 그런 공지사항들이 있고요. 또 신고가 하게 되면 그때부터 회생 절차에 참여가 돼서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들에 대해서 법원 우편을 송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채권 신고 하셔야 되고요. 채권 신고서에 관련된 증빙 자료들, 계약서들이라든가 거래 내역, 미정산 증빙 내역 같은 것들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 반란이 정산 지연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판매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했다고 하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사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사용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형사상 횡령이나 배임의 쟁점에 따라서도 고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란의 사태가 지난번 저희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집단으로 대응 가능하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고요. 피고가 하나고 원고가 다수이며 또 그 금액이나 그런 부분만 상이하지 결국 법률적인 청구 내용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집단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또 증거 자체도 1인이 모으시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모으시는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 만나셔서 이 부분들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